불꽃처럼 발산하는 석양색조의 캔버스. 언뜻 보기에 이 그림은 뭐라고 표현하기 불가능한 추상적인 이미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칸나 릴리의 부드러운 줄기, 무성한 꽃잎, 그리고 세련된 벨벳 질감을 드러냅니다. 이런 자연에 대한 은유적 주제를 추상적인 기하학으로 변형하는 것은 미국 모더니즘의 리더인 조지아 오키프의 혁신적인 그림에 자주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변형 뒤에 숨겨진 그녀의 마법은 그녀 자신조차도 파악하기 어려운 상태로 신비롭게 남아 있습니다. 오키프는 그 시대의 관점에서 봤을 때 정말 보기 힘든 당당한 여성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최고의 여성 화가로 칭송할 때 그녀는 최고 여성 화가가 아니라 화가라는 말이 더 좋다 라고 말하곤 했다니 무척이나 자아가 강한 사람이었음을 증명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녀가 등장하던 당시에 미국의 미술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그리고 미국 모더니즘이 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인지 간략히 알아볼까요? 미국은 19세기 말까지는 유럽에 비해 전반적으로 뒤지고 있다는 자격지심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유럽이 식민지 취급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상황은 급격히 변하게 됩니다. 바로 1차 세계대전과 경제 대공황, 그리고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세상은 완전히 뒤바뀝니다. 미국은 빠르게 공업화하며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고 있었고, 반면 유럽은 두 번의 큰 전쟁으로 황폐해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1900년도 초반만 하여도 대부분의 그림은 유럽의 낭만주의나 사실주의 작가들이 주류가 되었고 겨우 인상주의 정도가 활동을 할 때였습니다. 유럽은 반면 피카소의 입체주의, 마티스의 야수파가 가장 앞서 나가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미국의 스튜어트 데이비스 같은 화가들이 이 상황을 바꾸어 놓습니다. 무엇인가를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는 것을 나의 해석으로 나타내야 한다는 그런 철학을 시각적으로 나타내고 있었던 거죠. 이미 유럽의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고 있었으며 미국스러운 모더니즘이 무엇인지를 찾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대부분은 미국스러운 모더니즘은 대량 생산, 도시주의를 주창하며 미국의 공업 중심의 풍경이나 사회를 표현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미국이란 포드사에 대량 생산 가능한 자동차 공장이 있는 그런 풍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키프는 가장 미국스러운 모습은 뉴멕시코 같은 다른 유럽이 가지고 있지 않은 미국의 자랑스러운 이런 자연 풍경이라고 생각한 거죠. 이때 사막에 있던 오키프의 창의적이면서도 당당하게 그녀가 생각하는 미국적 모습을 소개하게 됩니다. 바로 이 작품이 시작인데요. 그녀는 왜 꽃을 안 그리고 동물뼈를 그리게 된 건가요? 라는 질문부터 나옵니다. 다른 작가들은 당시 그레이트 아메리카라는 모토로 공업적이며 생산 중심적인 도시의 모습을 그렸는데 왜 그녀는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었을까요? 그녀의 이야기를 다시 들어보시죠. The first year I was out here because there were no flowers, I began picking up bones. Well, I wanted to take something home. I wanted to take something home to work on. I had a whole pile in the patio there. I wasn't painting them right then, but I had to get them first. My first skulls from this barrel of bone. And first I painted the horse's head. And then I got this cow's head. And I had the cow's head painted against the blue. And I thought, well, I have to do something else about that. And that was at the time that the men were all talking about the great American novel, the great American play, the great American... Oh, it was the great American everything. And I thought they didn't know anything about America. A lot of them had never been across the Hudson. So I thought, I'll make my picture a red, white, and blue. I'll make it an American painting for these people that don't go across the Hudson. And this was my painting. I put a red stripe down each side. It entertained me, but I don't think anybody else caught on to it for quite a while. 여기서 오키프는 정말 다른 기존 작가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그녀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왜 해골과 사막 풍경을 그렸는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오키프는 그녀의 나이 75세가 되던 해인 1963년부터 하늘 위의 구름 시리즈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다소 사실주의적인 작은 그림들로 시작을 했고요. 점점 더 그 사이즈가 커지면서 추상적인 그림으로 변화하였습니다.
대표적인 구름 시리즈 대작 중 하늘 위의 구름사는 1965년 여름에 완성한 것으로 그 크기는 약 244cm에 732cm가 되는 어마어마하게 큰 작품이었습니다. 너무 커서 당시 회고전을 전시하려던 샌프란시스코 미술관 문을 지나가지 못하는 그런 해프닝이 생기기도 했죠. 결국 이 작품은 뜻하지도 않게 그녀의 모교인 시카고 미술관에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당시 이 그림에 대해 오키프는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난 이 그림을 그리는데 여러 달이 걸렸어요. 그래서 미친 사람처럼 아침 6시에 시작해서 추워지기 전인 밤 9시까지 매일 그렸습니다. 당시 이 그림들을 그리던 창고에는 난방도 없었고 사막이라 밤에는 매우 추웠습니다. 조지 오키프의 이 뼈를 그린 그림들은 단순히 뼈가 아닙니다. 그녀는 미국의 영속적인 정신을 표현하기 위해 풍화된 소의 두개골을 사용했습니다. 그런 그녀가 당시 많은 남성 작가들 사이에 쓰여지던 위대한 미국 페인팅이라는 개념에 대해 농담으로 비꼬았지만 이 그림들은 미국 서부의 전형적인 아이콘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또 다른 동물뼈의 작품을 보겠습니다. 조지아 오키프의 양의 머리 하얀 접시꽃 화이트 홀리 언덕은 그녀의 가장 중요한 그림 중 하나로 꼽힐 수 있습니다. 그 안에는 퇴색된 숫 양의 두개골 뼈가 음울한 뉴멕시코 하늘에 무중력으로 떠 있고 그 옆에는 깨끗한 흰색 접시꽃이 피어 있으며 그 아래에는 리오그란데 언덕이 있습니다. 이 작품을 그렸을 때 오키프는 47살이었습니다. 그녀의 창의력이 절정에 달한 시기였죠. 그녀는 거의 6년 동안 뉴욕과 뉴멕시코를 왕래하면서 살았습니다. 이 그림은 1935년 뉴멕시코에서 처음으로 장기 체류를 하면서 그리는 건데요. 오키프는 이 그림에 대해 특별한 애착을 갖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액자 제작자에게 남서부의 장인들이 만든 양철에서 영감을 받아 그것을 위한 가리비 모양의 천공 판금 프레임을 만들게 했습니다. 자, 그녀의 대표작 중 하나인 이 작품에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중요한 팩트들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이 작품이 그녀의 스타일에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사실 1935년 전까지는 스티글리츠와의 격동적인 사랑과 그녀의 예술적인 좌절로 인해서 그녀에게는 힘든 시기였습니다. 게다가 건강까지 나빠져 병원 신세를 져야 할 정도였습니다. 이때 오키프는 뉴멕시코로 여행을 다니며 새로운 삶을 추구해 봅니다. 뉴멕시코에 있는 동안 그녀는 흔히 볼 수 있는 동물뼈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작품은 과거에 그렸던 동물뼈 그림들과는 다소 다른 느낌을 가지고 있죠. 지금 보시는 두 동물뼈 그림은 다른 시기에 그린 것입니다. 왼쪽 그림은 1931년에 그린 분홍 장미와 말, 해골입니다. 두 그림이 다른 느낌임이 확실히 느껴지죠. 1934년 유령 계곡의 두 번째 방문에서 그녀는 이 대작을 만들어낸 거죠. 그런데 이 그림은 단순히 동물뼈를 그린 것이 아닙니다. 계곡과 뼈, 그리고 꽃이 서로 각기 다른 각도, 크기, 그리고 관점에서 표현되었습니다. 비평가들은 이 그림의 중요성을 양의 머리는 개념과 실행면에서 오키프가 그린 가장 뛰어난 그림 중 하나입니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이 작품을 보면서 그녀가 해골들을 그린 것에 대하여 죽음이라는 키워드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명확하게 자신의 입장을 얘기합니다. 자신이 그린 이 작품들은 죽음에 대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재탄생에 대한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이 그림의 시각적 요소들이 중요하게 배치되어 있는데요. 양해골은 중앙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죽음을 표현하는 상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생명체가 그 바로 옆에 배치되어 있는데요. 즉, 접시꽃의 중요성입니다. 이 접시꽃을 나타내는 이유는 수많은 씨앗이 언덕 위에 뿌려지고 또 다른 생명체를 태어나게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녀의 작품 세계는 추상적 시각 요소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초현실주의적인 상징성들을 꼭 짚어봐야 하죠. 그녀의 꽃 확대 그림들에는 지속적으로 성적인 상징성에 대해 논란이 있었는데요. 본인은 전혀 무관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많은 대중들과 전문가들은 페미니스트였던 그녀의 철학을 꽃이라는 시각적 주제를 활용해서 여성의 생식기를 그린 것이 아니냐라는 평가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녀의 작품 변화의 추세를 보면 1920년대와 1930년대에 그녀가 제작한 많은 작품들은 구상과 추상화 사이의 경계를 유혹적으로 떠도르고 있습니다.
구상적인 주제를 추상적으로 표현하며 그것을 다시 구상적인 상징으로 표현하는 듯 그렇게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런 현상은 그녀만이 아니라 칸딘스키와 몬드리앙의 추상미술과 모더니즘 작품들에서도 극명하게 보여집니다. 그녀의 꽃 추상 작품들은 여성성의 상징적인 표현이라기보다는 꽃이라는 자연에 대해 유기적인 조형과 선, 그리고 색에 대해 그녀만의 독창적인 실험에서 나온 결과물이라는 것이 좀 더 정확한 해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녀의 남은 여생을 끝까지 지켜보고 뉴멕시코 시절에 바로 근접해서 돕던 인물이 있는데요. 그가 바로 젊은 도예가 후안 해밀턴입니다. 한간에는 그가 오키프의 젊은 여인이었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녀가 가지고 있던 부와 명예를 다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비판을 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지만 오키프는 그에게만 그녀의 개인적인 많은 이야기와 생각을 나누었던 그녀가 믿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는 그녀의 사후에 그에게 남겨진 모든 작품들을 사회에 기증합니다. 자, 그럼 그를 통해 그녀의 작업의 시대적 흐름을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녀의 첫 혁신은 추상입니다. 어떤 사물이나 은유는 없이 추상적인 선과 형태로 자유롭게 실험을 했습니다. 그 후 잠시 그녀의 남편인 스티글리스의 뉴욕 사진들에서 영감을 얻어 추상적인 표현을 시도합니다. 그 후 꽃이 그녀의 화가로서의 또 다른 혁신을 줍니다. 자연이 주는 아름다운 선과 형태 그리고 색을 단순히 꽃으로 보지 않고 독창적인 시각적 요소로 해석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다 뉴멕시코라는 아주 먼 곳에서 그녀는 자신의 조용하고 독자적인 작업에 몰입하게 됩니다. 사막의 원시적이면서도 순수한 조형의 아름다움을 찾았고 동물뼈의 조형적 아름다움에서 꽃 시리즈와의 연계성을 이어가며 더 강렬하게 진화합니다. 그 후 마지막으로 그녀가 뉴욕과 뉴멕시코를 왕래하면서 깨달은 하늘에서의 구름 모습이 모티브가 되며 그녀만의 추상적인 작품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연결을 보면 정말 유연하게 그녀의 작품들이 진화하는 것이 잘 보입니다. 독립적이며 진취적이고 열정적인 조지아 오키프. 그녀는 시대의 유행을 따르지 않고 그녀만의 아름다운 추상을 만들었으며 후대의 많은 추상 화가들에게 큰 영향을 끼친 미국의 대표 화가로 남게 됩니다. 이런 공로로 그녀는 미국 정부가 주는 최고의 명예인 국가자유훈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우리의 마음에 영원히 남게 됩니다. 그때 그녀의 나이는 98살이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 영상은 일본이 낳은 아시아 최고의 여성 화가 쿠사마 야요이의 작품 세계를 상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많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